우리가 사는 세상은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에도 무려 250여 가지의 독성 물질이 새로 생겨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염된 시대, 독소는 이미 우리 몸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독소는 몸 밖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몸 안에서도 만들어집니다. 피할 수가 없죠. 보통 얘기하는 독약이라고 하는 독이 있다, 그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의학도 우리를 독소로부터 완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해독요법이야말로 생명의 파수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소와의 치열한 전쟁, 그리고 시작되는 몸의 복수. 과연 해독은 우리 몸의 새로운 혁명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습니다. 아직 6월도 안 됐는데, 아직 5월 말인데 벌써 이렇게 30도가 넘어가는 여름이 참 길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시원하게 유자청 한잔 하면서 공부 시작할까 합니다. 그동안에 앞서 중금속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폭로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우울한 얘기만 쭉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좀 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물론 이렇게 쉬운 대책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폭로되는 걸 멈춰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막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중금속 별로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일일이 다룰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루자면 끝도 없기 때문에, 중금속 하나 파트별도. 어떤 분들은 또 문의하실 때 바륨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바륨은 독성이 많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바륨이 나온다고 해도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이렇게 해독 치료, 킬레이션 하시면은 거의 잘 빠져나가는 중금속 해당이 되고, 방광기도 되게 짧아요, 바륨은. 근데 독성 중금속 중에서 가장 강력한 놈이 있어요. 그게 수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수은 얘기를 좀 했을 텐데, 그래서 수은이 얼마만큼 독성이 강한지를 한번 경각심을 불러 넣어주기 위해서 그것까지 한번 본 다음에 어떻게 치료할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Brain neuron degeneration. Shown here is the neurite of a live neuron isolated from snail brain tissue, displaying linear growth due to growth cone activity.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growth cones in all animal species, ranging from snails to humans, have identical structur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In this experiment, neurons also isolated from snail brain tissue were grown in culture for several days, after which very low concentrations of mercury were added to the culture medium for 20 minutes. Over the next 30 minutes, the neurite membrane underwent rapid degeneration, leaving behind the denuded neurofibrils seen here. In contrast, other heavy metals added at this same concentration, such as aluminum, lead, cadmium, and manganese, did not produce this effect. 보셨듯이 수은은 다른 중금속들하고 달리 아주 강력한 신경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라든지 또는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 유발하는 상당히 큰 원인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수은을 빼려고 제가 한 10년 넘게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빠지긴 빠지는데 정말 힘들게 빠집니다. 다른 납이라든지 캐드뮴이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되게 쉽게 빠지는 편에 속하는데, 수은 같은 경우에는 EDTA로도 거의 빠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얘를 집어낼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하면서 그걸 이제 최대한 좀 더 빨리 빠질 수 있게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그걸 빼기 위해서 만든 약들 수입하는 것들도 지금 자꾸 제한되고 있어서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열심히 빼줘야 되는데 약은 만들지도 않고, 또 해외에서 수입하는 약제도 다 제한시키고 있고요. 안타깝죠. 그래서 최대한도로 폭로되는 걸 멈추려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이미 폭로되신 분들은 열심히 빼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수은은 신경 독성만 있는 게 아니고 암을 유발하는 그런 영향도 주고 있습니다. 킬레이션에 대한 연구 자료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논문에 비해서는 좀 적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능의학자가 바라볼 때
그 EDTA 킬레이션에 대한 어떤 좋은 결과물에 대한 논문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중금속뿐만 아니라 혈관 질환들까지 개선되는 다양한 효능을 보이면서 킬레이션 요법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활발하게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기능의 학생들이 열심히 환자를 치료해 보면은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그 킬레이션이라는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지는 걸 보게 되거든요. 혈관도 많이 좋아지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혈액 순환도 좋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치료를 환자한테 안 권할 수가 없죠. 그냥 뒀다가 수술하게끔 두는 것보다야 훨씬 나으니까요. 그러면은 들어와 있는 중금속들을 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좀 하시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킬레이션이란 그리스어로 가지의 집게발인데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 중금속은 몇십 년에 걸쳐서 계속 누적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그냥 물로 씻듯이 해서는 안 되고 말 그대로 찝어내는 그런 작용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게 바로 이 킬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중금속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영양소가 부족한 부분이나 그 중금속이 특히 좋아하는 부분에 가서 깊이 박히게 되는데 이것을 뽑아내는 게 생화학적으로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킬레이션 요법은 EDTA와 같은 약재를 혈관에 주입해 중금속이나 노폐물을 말 그대로 집게발처럼 끄집어내서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관을 해독하는 방법입니다. 예, 보셨듯이 쌓여져 있는 우리 몸속의 중금속을 내 몸 바깥으로 빼내준다는 개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재들이 나와 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EDTA라는 건데요. 얘는 실제로 제일 처음에는 이제 납을 빼기 위해서 만들었던 약품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납이 상당히 잘 빠지고요. 친화력이 좋다 보니까. 근데 모든 중금속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몇 중금속은 좀 효과가 좀 떨어지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수은 같은 경우에는 EDTA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은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제거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치료를 해보면은 뭐 한 30회에서 40회 정도를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갖고 있는 수은의 양의 반 정도 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얼마만큼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하고 미네랄을 많이 드시고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고요. 열심히 빼면서 또 집어넣어 주면 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그 의사하고 상의하셔서 자기 몸에 어떤 중금속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빼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중금속이 얼마만큼 쌓여 있는지 보는 방법은 검사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혈액을 통해서 보는 방법도 있고 머리를 잘라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직 안에 녹아져 있는 중금속을 보는 거기 때문에 모발 검사가 상대적으로 되게 정확도가 높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저는 다 병합해서 사용하는데 일단 주된 거는 모발을 이용하고요. 조직을 띄어서 보면 좋겠지만 살점을 떼거나 또는 뼈를 떼거나 하는 것들은 무지막지하게 힘들잖아요.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자라고 있는 그 과정에서의 폭로되는 중금속의 양과 내 몸속에 있는 그 축적되어 있는 중금속의 양을 되게 콜릴레이션해서 되게 정확하게 나타내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금속에 쌓이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중금속을 빼는 치료를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거죠. 일단은 일반인들이 먼저 아셔야 될 거는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하셔야 될 치료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집안에서 본인이 하는 거는 해독 프로그램을 잘 돌아가게끔 하는 비타민하고 미네랄을 듬뿍 넣어주는 거 외에는 해줄 게 없으세요. 환자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들어오는 걸 막는 거, 2차적으로는 잘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미네랄, 영양제들 듬뿍 넣어주시는 거, 이거 외에는 집에선 달리 해줄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문가한테 맡기셔야 되고 전문가들은 환자들 검사를 해서 그 검사 결과에 맞춰서 쌓여있는 중금속과 제일 친화력이 좋고 잘 빠져나갈 수 있는 또는 빼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치료해 가시면서 몸을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킬레이션이 무엇인지 배웠고, 그 킬레이션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근처의 병원 중에서 그 기능의학을 하신 선생님들이 있으면 찾아가셔서 한번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으시고 내 몸속에는 어떤 중금속이 있는지 확인 받으신 다음에 다행히 많이 없다면은 뭐 이제 천천히 이제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예기치 못하게 많이 쌓였다면은 얘를 열심히 빼주기 위한 노력을 병합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현재 디톡스 또는 해독요법을 둘러싼 논란은 다양합니다. 어차피 100년, 200년 지나면 증명이 될 것들이죠. 다만 지금 과학적으로 그 정도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증명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면 100년, 200년 될 때까지 그거 안 하고 환자 치료 안 하고 그냥 있을 거냐? 환자를 위해서 어떤 치료를 제공해주고 어떻게 해줄까 하는 선택은 그건 의사의 지혜고요. 어떤 의사, 어떤 시설에 갈까 하는 선택은 환자의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지혜로운 자의 몫입니다.